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밀떡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가요? 요 내용 좀 짚어볼게요. 폴란드가 이제 새로운 형제의 국가죠. 네. 형제 국가. 네. 진짜 그렇게 되겠군요. 네. 같은 무기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 엄청난 인연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폴란드가 보라매 사업에 참여하겠다.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왔죠. 폴란드가 KF-21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럴 만한 게 폴란드도 공군력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F-35도 도입하는데 너무 적어요. 그렇다고 뭐 그 비싼 전투기를 많이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F-16도 얼마 없고 중간에 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매를 하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체 개발은 아직 좀 애매하고 뭐 폴란드 역량 있는 국가긴 하지만 뭐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KF-21이 마침 딱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이었고 우리는 또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계속 말썽 부리고 돈도 찔끔찔끔 내고 그다음에 강짜 부리고 있고 이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마침 폴란드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 충족 조건을 채웠고 그래서 물밑에서는 야 그냥 국기 바꿔 달아. 한 번은 5호기인가 나왔을 때 라운델 인도네시아 국기를 지워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해프닝인지 아니면 어떤 경고의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음모론자.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전투기도 훈련기도 이제 또 도입할 상황이라 인프라도 갖춰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제발 말썽꾸러기 인도네시아 말고 폴란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보도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후에 방사청인가 정부 관계자 인터뷰했을 때 일단은 부인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정부 사이에선 논의가 오간 게 없다. 그러니까 언론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뭐 오피셜한 거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폴란드라는 나라를 조금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군사적인 어떤 이 스타일이랄까요? 이게 우리하고 뭔가 합이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픔의 역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항상 치였고요. 심지어 나라를 잃고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초들은 너무 힘들죠. 우리도 그렇지. 사실은 반도라서 뭐 일본이나 외가 대륙 갈 때도 일로 들어오는 거고 대륙에서 내려올 때도 이쪽으로 맞습니다. 내려오는 거고 뭐 이런 건데 폴란드가 사실은 말하자면 러시아와 지금 중앙 유럽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독일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옛날에 그 중세 때는 그쪽 아니 노다지 그냥 지나다니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나는 묘한 그 동질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부 유럽의 이제 가운데 지역이 말씀하신 양쪽 세력이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독일의 동방 식민지역 운동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러시아가 소련이 나중에 그 중부 유럽 지역을 가운데 일종의 2차 대전 끝나고 안전판으로 만들었을 때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고 역사는 되게 오래전부터 그 나폴레옹 전쟁 시기부터 나폴레옹이 등장했던 시기부터 나폴레옹도 거의 밟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해 먹었던 거고 뭐 대홍수라고 맞아요. 폴란드인들이 얘기했던 시기에서는 막 그냥 수도 바르샤바 정도 남겨도 다 쪼개지고 맞아요. 그 당했던 역사가 깊고 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뭐 유태인 학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가 또 폴란드거든요. 진짜 수백만 명이 이제 소련군과 독일군 손에 죽어 나갔고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예, 전쟁도 했고 서로 사이가 나빴는데 터지자마자 서로 갑자기 도와주게 되고 폴란드는 진심이다. 폴란드 되게 많았죠.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럼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국방에 대한 생각이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자기도 고생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슬픈 역사만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대의 그렇죠. 그런 전성기 시절이 있잖아요. 폴란드도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하셨지만 그 광활한 영토를 또 가졌던. 그렇기 때문에 중앙 유럽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 진심이고 관심이다. 거기에 폴란드 공군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빨리 기체를 그렇죠. 대체해야 된다. 그걸 빨리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우리 FA50 PL이 일단 갔고 그렇죠. 먼 미래 또는 가깝게도 느껴집니다만은 F-16 기존에 갖고 있던 블록 50도
사실은 교체를 해야죠, 이제. 했으면 싶은 네. 거예요. 차세대에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보람에. F-35를 좀 도입을 하긴 했지만 뭐 3, 40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이제 네. 어찌됐건 공군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생긴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라매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건 가장 적절한 파트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뭐 갑자기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를 많이 지켜본 거예요. 항상 우리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대한민국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우리도 갑자기 뭐 국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무기가 막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우리는 예.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죠.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아갖고 기반 기술을 축적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파트너국으로 해야겠다. 그것이 우리한테 최선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을 갖다가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지. 미제 무기를 좀 사들이면서 주력은 우리 무기 체계로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어떤 뼈대인 것 같아요. 국방의 뼈대. 그 어찌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주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예물 시계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자꾸 장모님이. 네네. 근데 나는 몇백만 원짜리 시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런데 또 보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행 수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아주 실용적인 오토매틱 시계라고 불리우는 아이를 그마저도 병행 수입으로 몹시 저렴한 가격에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브랜드는 딱 보면 아 이거는 뭐 명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아 이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약간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정확히 보셨고요. 폴란드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자체 개발 이제 그러니까 전차 사업도 독일과 이제 프랑스의 합작 사업에 낑기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아주 수모를 당해서 네. 우리가 이거 돈을 대줄게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지 마 해서 밀려났고 레오파드도 수입을 해봤더니 바로 옆 나라라서 했더니 막 고장난 전차와 부품도 없어 수리도 안 해줘. 네. 옆에 있는 나라들이 눈탱이 잘 치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로켓 배송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와서 이렇게 빨리 와서 우리가 환영식을 준비 못했습니다라는 게 있었고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자국이 가서 이렇게 기술 개발이 뭔가 얹어야 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부품이라도 하나 만들고 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국가 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폴란드도 당연히 그 테크를 타고 싶어 하는데 낑겨줄 나라가 없죠. 미국은 뭐 전투기를 공급해주긴 하겠지만 미국이 완성된 전투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모든 없죠. 국가가 다 비슷할 없죠. 거예요. 네. 뭐 유럽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뭐가 어떻게 뜰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 끼워주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공동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현지 조립이라도 하면은 폴란드 항공 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좀 다른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굉장히 실용적인 우리 고윤준님의 예문시계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굉장히 실용적인데 아, 지금 나 아이패드죠. 네, 그죠.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폴란드가 이제 보도 내용대로 폴란드가 말하자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신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한가? 그 네. 얘기가 좀 저는 좀 자, 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고춧가루 뿌릴 가능성은요? 많죠. 일단 인도네시아하고 합작을 하고 있던 계약 내용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거죠. 제가 뭐 계약 원문을 갖다가 국가 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표한 적도 없고 민간인 우리로선 알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다 그랬으면 나는 완전 진짜 네. 리스펙이지. 리스펙. 저는 이 실용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실용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어렵고 일단 분명 인도네시아는 제동을 걸 거고 거기에 우리의 이제 외교력이 그렇죠.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가.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를 달래가면서 우리는 갈아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외교의 기본은 자국의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 당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달래고 폴란드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여기 폴란드랑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가 완전 삐져가지고 야 너 계약서
이렇게 나오면 또 그걸 또 가서 이렇게 샵샵샵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동남아의 신흥 강국,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그리고 얘기까지 나오죠. 경제력. 또 우리도 물건을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제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봤을 때 대안이 뭘까? 우리 보라매는 블록 개념의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네. 블록 1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인도네시아하고 아하.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럼 니들이 분담금만 다 내고 완전 분담금 1억 7천만 달러죠. 어허. 20% 그거 다 내. 그러면 지금 있는 시제기 5호기 원래대로 다 줄게. 그렇죠. 완납하면 주고 그리고 50대 생산인지 48대 생산인지 니들이 플랜트를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생산해. 일부는 계약대로 우리가 생산해 줄게. 그러니까 그래 하고 이게 협상력을 키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그대로 가고 어차피 기술 이전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의 역량이에요. 그걸 받을지 말지는 그렇죠. 네. 받아서 소화할지 말지는. 그리고 우리는 블록 2가 진정한 보라매의 말하자면 기체니까. 그렇죠. 이걸로 블록 폴란드에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거지. 가십시다 우리 같이. 블록 2가 제대로 날면 사장님, 이게 그죠. 진짜야.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네. 그래서 뭐 얼마고 얼마 이렇게 투자를 원래 하시면 내가 저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우리 계약서 돈이 조금 늦게 줄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우리 저 폴란드랑 얘기 에이, 갑니다. 자꾸 사장님 그러지 오늘 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진짜. 완납 들어오면 완납. 요까지 내준다니까요. 이자는 안 드려도 되나? 이자 밀린 주시면 이자? 내가 아하. 폴란드하고 좀 이거 딜레이 시킬 수 있지. 아하. 던져주면 이렇게 갑니다. 네, 바로 그죠. 우리 밀떡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유리한 환경에서 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카드를 애초부터 우리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인도네시아 요거 약간 뿌듯하네. 그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얘기할 때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이 포기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할 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포기를 안 할 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더 필요한다. 실제 키를 잡고 있는 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지금 뭐 인도네시아, 폴란드 얘기하면서 자꾸 저는 쓰는 생각이 우리와 미국 관계를 또 여기 갖다 대보는 거예요. 네. 미국이 얼마나 우리 뜯어먹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괴롭히기도 하고 네. 치사한 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도 치사하게 굴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한미 관계도 어쨌든 선을 서로 넘지 않고 서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막 네. 퍼주기만 하면 너무 속상하지. 국제정세는 정글이에요. 지금 정글 말씀하셨지만 우리 치사라는 어떤 표현을 쓰셨지만은 우리도 치사해야 돼요. 다만 그 치사를 안 치사한 것처럼 포장을 잘 우아하게. 해줘야 돼. 네. 우아하게,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오케이, 이제, 네. 진짜 어디 가서 거래할 때도 보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대하는 건 엉망진창으로 대할 때 그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유리해지는 게 블록 2가 만약에 실제로 비행을 했다. 그렇지. 딱 그러면은 올라간다면 폴란드만 과연 그 리스트에 있을까요? 저는 저는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UAE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사우디 쪽에서? 그렇죠. 여기도 미국이랑 틀어져 갖고 어. F-35 못 사고 있어요, 계속. 어허. 자존심 많이 상하죠. 맞습니다. 네. 이제 중동 괜찮네. 그때 그거 오일머니 아니야. 그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출 예상 국가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주요 파트너 국가로는 어딜 잡느냐인데 정말 필요에 의하고 진심인 나라가 어디냐는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그 검토 단계에 대한민국은 들어갔다고 하지만 폴란드 같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서 이 폴란드라는 국가가 가지는 그 특징. 예, 뭐 물론 이게 방산 영역에서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성도 분명히 영향을 그럼요. 미칠 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사람이 그래. 차라리 여기가 낫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제가 아는 카이의 지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뭐 100명이 와서 지금 또 왔다며 뭐 이런 얘기하면 왔어.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앉아 있어. 지금 기술을 준 게 1도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달라고 이제 예. 온 거죠. 우리도 예전에 뭐 자동차 처음 만들 때라든지 어떤 기술이 필요할 때 어찌 보면 수모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시간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계약 조건에 트집을 잡거나 줄 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기술을 달라고 한 적은 그런 건 아니지만, 없었어요. 네. 방송인 중에 그 미녀들의 수다에 네네. 나왔던 그 에바라고 있어요. 네. 국적이 영국이거든요. 미인이시죠. 네.
그 에바의 아버지가 폴란드계 영국인입니다. 어머니는 일본 분이시고. 그래서 그 에바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이 폴란드라는 국가에 대한 생각이란 게 있잖아요. 자기 국가, 이것도 아버지 세대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그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주 국방,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시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라는 국가가 우리를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주국방이랄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기왕 갖추는 공군이라면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을 좋은 테니까, 거. 네. 그러니까 실용적인 걸로 하고 싶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쫙쫙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희망이고 또 바람이고 응원합니다. 갑자기 이제 오늘 밀떡에서 에바 포피엘 에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바 구독해 주세요. 에바를 구독해달라 말씀이신가요? 네. 에바 요새 골대녀에서 저 축구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에바하고는 제가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함께 또 한 달간 네. 같이 지냈었기 때문에 제가 구독하라면 할 겁니다. 글로벌 밀떡입니다. 글로벌 밀떡. 최근에 유튜브에 외국에서 댓글 다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바람직합니다. 네. 예, 폴란드에 계신 교민 여러분 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교민들도 잘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깨알 홍보 진짜,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폴란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게 언론 보도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나중에 진짜 오피셜한 뭐 보도가 떴을 때는 더욱 반가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또 저희 밀떡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